중국 전사의 적은 수의 군대로 큰 적을 맞아 이긴 것으로 유명한 장작지전이 있다. 춘추 시대의 제나라는 국력이 강하여 패자가 되었지만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는 항상 약소국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이 제나라의 황공이 한 번은 노나라를 쳐들어 온 적이 있었다. 노나라의 장공은 제나라를 맞아 싸울 태세를 하였는데 쳐들어오는 제나라는 군사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기세가 대단하였다. 당시의 군대는 공격을 할 때면 북을 쳤고 후퇴를 할 때는 징을 울려서 그 신호로 삼았었다. 제나라는 북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며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노나라의 전략가 조기는 초조해하는 장공에게 참고 기다리도록 말렸다. 다시 두 번째 북소리와 함께 제나라 군사들은 밀물과 같이 공격해오지만 이번에도 조기는 장공에게 더 기다릴 것을 부탁하였다. 마침내 세 번째 북소리와 함께 제나라 군사는 코앞에까지 닥쳐왔다. 그제서야 조기는 장공에게 총공격의 명령을 내리도록 권하였다. 그저 도망을 칠 것으로 알았던 노나라 군대가 큰 함성과 함께 갑자기 반격을 해오자 놀란 것은 제나라군이었다. 훨씬 많은 수의 군사였지만 한 번 흔들린 병졸들의 도주는 말릴 수도 없었다.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는 제나라군을 보고 장공이 계속하여 추격하도록 지시하려 하자 조기는 다시 서두를 것 없다면서 탈 것에서 내려 먼 곳을 살펴보고 나서야 이제는 추격해도 좋다고 말하였다. 노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거두고 돌아왔음은 물론이다.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장공이 조기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째서 적이 세 번째 북을 울리며 공격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는가? 첫 번째 북을 쳤을 때에는 제나라 군사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만하였습니다. 이때 맞부딪히면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북을 쳤을 때는 이미 기력이 약간 감퇴하였으나 아직도 맞설 정도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때에는 기력이 많이 떨어져 우리 군사로도 능히 깨뜨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장공이 물었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칠 때는 왜 바로 쫓지 못하도록 말렸는가? 제나라 정도의 군대가 도망칠 때면 복병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고 쫓아도 늦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자의 조기, 주기, 모기에 해당하며 양배물종, 이배물식으로 정리된 내용이다. 상황의 변화와 이에 따른 중간평가는 역사를 반추하거나 역사를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어찌 보면 매우 짧은 기간의 과정이나 이를 버티지 못해 명멸한 수많은 영웅들과 집단들이 부침했다.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지도자로 세워진 인물들이 자신들의 삶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는 않았는가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래서 바른 역사는 시작부터 긴장의 연속이다. 그리고 중간평가를 잇는 해결책은 바로 뒤이어 나온다. 물론 한때 실패한 내용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후 오랜 세월에 걸쳐 결국 성공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더욱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다. 상황을 이야기하는 깊은 이유는 사치팔물론의 의거, 상황에 따라 변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진리를 거슬러, 상황을 거슬러 지조를 지켜야 함도 생각하게 한다. 사치팔물론에 따라 볼 때 변치 않고 자신의 정치지조와 신념을 지킨 현대 한국 인물로 무정객 예춘호를 꼽을 수 있다. 예춘호는 여당 중진에서 야당 의원으로 그리고 양김 대통령 시대에도 여전히 제야에 남은 특이한 이력을 지닌 분이다. 공화당 사무총장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제3별관에서 1969년 9월 14일 한 의원이 평균 3초씩 걸려 12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삼성 개헌을 반대하므로 졸지에 대통령의 신임을 잃고 이후 공천 탈락된다.